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일 연속 하락. 삼성전자가 뭐 하락하면 지수가 올라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 기대감이 일부 좀 작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약간의 우려 요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겹쳤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조선주, 해운주, 엔터주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락한 나라들이 많았고 우리가 그나마 좀 덜 빠진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시황을 정리하는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걸 해외 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관세 관련된 발언이 시장을 좀 누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트럼프의 관세 발언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중국 경제를 좀 압박하는 견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종전 협상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을 트럼프가 분열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이끄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오늘은 트럼프 때문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 나온 뉴스들을 좀 부담스럽게 느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내용들을 보면 막판에 미증시가 한 15분 남겨놓고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거의 5시, 우리 시간으로 한 5시 50분 초반대까지만 해도 플러스였어요. 강보합 정도 걸려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쭉 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한 달 유예시켜놨는데 일정대로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3월 4일 지나가면 두 나라의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렇게 발언을 했죠. 시장에서는 협상용이고 저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거 봐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부과 안 하겠지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일정대로 할 거야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곧바로 다음 주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우려를 또 유발하게 됐고 그리고 중국 기술주들도 트럼프가 어떤 강력한 견제책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미국 안에 어떤 이러한 산업에는 중국 자본 들여오지 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주요한 어떤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규제해야 돼.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최근 주말 사이부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떤 계속해서 뭔가 좀 소동을 일으키겠구나. 특히 관세에 대해서는 설마 하고 있는데 진짜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어떤 부담을 자극하면서 시장에 밀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조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 조합 설명을 드렸죠. 금리가 내려간 거는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고 이 조합이 되는 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 좋죠. 근데 금리가 빠진 게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빠진 거라면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한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달러를 보면서 보면 된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금리가 빠진다. 이러면 안전자산 선호. 안전자산 선호할 때 신흥시장 쪽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하거든요. 이런 조합이 나오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지금 당장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초반 이후에 이제 낙폭을 좀 줄였는데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고 성장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성장 전망을 낮춘 거는 뭐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연준의 통화 정책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정적인 변수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번에 금리를 내렸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이 뒤에 나왔는데 올해 이제 두세 번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은행의 어떤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 더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게 보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더 좋죠.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되면 대선 끝난 다음에 곧바로 대규모 경기 부양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경기 부양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성장 전망치가 높게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합이 만약에 좋게 보면 금리 인하 플러스 경기 부양 이렇게 맞물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그거는 이제 기대치고 당장은 0.4%포인트나 이제 성장이 둔해질 거라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내수 시장이 더 안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적 전망치를 하향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또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쳤는데 그래서 낙폭은 줄이되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는
예,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오늘 하락했는데, 다만 이제 추세선 하단은 대롱대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저점이 높아지던 추세라서 추세선은 살짝 깬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노선은 저 저점 직전에 어떤 저점마저 깨버리면은 이번 반등의 어떤 흐름이 완전히 사이클이 끝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19만 원 전후까지 지지선을 확인하러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제 곧바로 좀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조선주는 이틀 빠질 때 제가 이게 진짜 센 종목이라면 3일차 조정이 안 나와야 된다. 3일차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플러스가 났고 오늘장에서 큰 폭으로 올라가고. 근데 이게 사실은 조선업종, 그러니까 오늘 외국계 증권사에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가 나왔을 거예요. JP모건인가? 제가 지금 아침에 스치듯이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국 조선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올라가죠. 이럴 때는 사실 몰랐던 뉴스도 아니고 새롭게 알고 나온 뉴스가 아니긴 한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기존의 재료 중에 뭐가 좋았더라라고 해서 좀 좋았던 걸로 찾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자금들이.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불안정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게 뭐지라고 해서 이쪽으로 좀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어떤 2차 전지주는 중요한 저항대 앞두고, 또 최근에 또 전기차 관련해서 일부 뭐 기업들이 미국에서 파산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또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좀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오늘 특징적인 건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이거 올라갈 때 되게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상속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아침에 올라가길래 이게 무슨 반도체 소재 쪽으로 호재가 나오는 건가 했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상속 관련된 뉴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오해가 이제 상속이 되면 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침에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도중에는 뭐 이제 어떤 분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의 명단까지 찾아가지고 팩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의 강세를 보이는데, 다만 이제 윗거리 굉장히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반짝하고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타가 최대한 붙어서 거래대금 터지고, 저렇게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개별적인 어떤 몇몇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자금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올해 처음으로 4일 연속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연기금이 오늘 뭐 매수 금액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역부족이죠.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외국인들 선물 매수 여력이 별로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현물에서 매수로 돌아서지 않으면 시장이 좀 부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계속 선물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선물 매수 여력을 확보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매수보다는 매도 여력이 훨씬 더 큰 위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1,000억 원 안쪽으로 떨어져 주지 않으면 코스피가 좀 힘있게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하락적으로 완전히 매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변동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고,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계속 매수합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방산주, 뭐 이런 종목군들 일부 뭐 좀 매수하는 그런 조선주 일부 매수하고, 자동차는 또 팔았고 이렇게 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매수하는 업종이 되게 심플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 사고,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금융주, 이런 종목군들을 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오늘 2차전지 집중적으로 팔고 제약 바이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사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일부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 이제 그 피팅 업체들 아니면 조선 부품 업체들, 그러니까 조선 쪽에 오늘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엔터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매도는 이제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이쪽에 좀 매도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반도체 중에서 소재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이야기해 보면 미증시가 화요일에는 올라가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진짜 이 패턴이 반복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언급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는 의식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는 협상용이야 라는 믿음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당장
그러니까 유예를 했던, 진짜 협상용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했던 케이스가 한 달간 유예했던 건데, 그 유예했던 게 날짜가 다가오면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 언급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AI 투자 관련된 논란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하락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멈추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추세가 상당히 고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그 3일 연속 올라가는 대형주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죠. 이제 뭐 최근 봐서 2차전지 기세가 굉장히 좋은가 보다 했었는데 오늘 바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하여튼 등등의 종목군들, 대형주들도 연속적으로 쭉쭉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근데 강력한 대장주가 등장해 줄 때 시장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황상 그럴 단계는 아니라서 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그렇지만 따박따박 매수가 쌓이는 종목군들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계속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은 화요일은 올라가요. 금요일은 저렇게 음봉이 나왔다가 화요일에는 또 다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도 이제 빠지는 날, 월요일은 뭐 빠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섞여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의도를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뭐 옵션 같은 거, 뭐 이런 어떤 옵션 쪽에서 좀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이 보여지긴 해요. 예, 근데 이번 주가 슈퍼위크잖아요. 예, 미국에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고 PC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 관세도 이어지는 주간이고, 그래서 평소하고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장에서 플러스로 돌리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게 기존의 어떤 추세, 51선으로 내려가면 회복시키던 추세도 깨지거니와, 그리고 이거 옵션 거래 이상의 어떤 부담을 갖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해버리면 미국이 생각보다 좀 깊은 조정으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증시 심리적으로는 썩 좋은 구도는 아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플러스가 나는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